그럴 때 우리는 그제서야 아 얘가 이러이러한 삶의 굴곡 속에 있었던 친구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민자였고 언니를 가지만은 언니는 도리어 얘를 굉장히 질투했고 그래서 밖으로 얘를 보호해주지 않았었고 얘는 굉장히 힘들게 했던 이런 친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었구나 참 안타깝다라는 정도의 이해와 제니가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됐을 때 알게 된 느낀 지점 뭐냐? 근데 전 다르덴 형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영리하게 세팅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벨을 누른 다음에 병원에 벨을 눌렀잖아요. 눌렀는데 이 아가씨는 거기서 죽지도 않았고요. 칼에 찔린 것도 아니었고요. 병에 걸려 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데를 도망가다가 다른 그냥 몸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실족을 해서 죽었죠. 만약에 자기가 보던 환자였고요. 아니면 봤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건 아님을 확인하게 되긴 하는데 그리고 병이 있어서 예를 들면 맞아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죄책감을 그러니까 직업적 윤리의식 내 책임감 안에서 충분히 그럴만했죠. 최근에 한 2, 3주 전에 있었던 영국의 그 일반인가 자기 진료 시간 끝난 다음에 천식이 심한 아이가 왔는데 시간이 끝났는데도 끝났기 때문에 그걸 봐주지 않았다 해도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일반의가 뭐 저 진료 정지를 받고 뭐 그 정도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큰 책임은 질 수가 없다면 진료 시간 끝난 다음에 자기가 지난 다음에 온 거였기 때문에 이런 류의 얘기들이 이제 있긴 한데 그로부터 굉장히 일단 그 딜레마로부터는 뛰어버린 거죠. 그냥 해도 이거는 너는 아무 상관없는 거지. 아무 상관까지 아니지만은 그렇게 의사의 직업 환자 윤리 관계 안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일이야라는 거로 시작을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형제가 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한 전 앵커링이라고 얘기하는 딱 엮는 거 굉장히 멀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비슷한 거냐면요. 내가 버스 정거장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앉아서 딱 탔어요. 근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툭 쓰러지는 거 봤어. 뭐 그 정도 있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막 뛰어내려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뛰어내리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 있겠지 생각하고 착 지나가는 뭐 그 정도의 이야기 같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 인간은 제일 코어에 있는 건 양심 내지는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은 내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내 기준입니다.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한 3살 정도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게 이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너 이럴 때 뭐 하지 마 이러면서 들어오는 너 오줌을 길바닥에 싸지 마라. 음식은 손으로 먹지 마라. 뭐 이런 남의 거 건드리지 마. 형 거야. 라는 부분들이 쭉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내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재화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혼날까봐 안 하던 게 그냥 내가 싫은 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두 분 다른 거죠. 누가 내가 이걸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 엄마한테 혼나가 됐었는데 나중엔 그냥 그런 내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가 싫어요. 그냥 내가. 또 내 기준에 안 맞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런 걸 하는 걸. 그걸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느낀 죄의식입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코어에 있는 부분인데 양심에 거슬린 짓을 했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단죄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 거기서 약간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윤리평판 수치심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테두리까지는 아니지만 그 중간에 세상과 공동체와 함께 살기 위해서 적당히 정해놓은 문화적 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윤리적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개인의 기준점도 있겠죠. 그게 개인의 양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은 윤리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윤리교육이라는 걸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뭐 어른에게 존댓말을 써라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어른한테 반말을 한다고 벌금형을 받지는 않죠. 두 번째로는 수치심. 누가 나를 본다는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심, 평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두려워서 우리는 내 나라는 사람의 행동에 레귤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간 다음은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을 하는 거는 우리의 사회적 삶에 중요한 위해를 주고 함께 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해가 된다는 것 그리고 아니면 이걸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주게 되죠.
그런 나누게 나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신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제니가 느낀 부분들은 여기는 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그리고 아마 브라이언의 아버지 등이 경험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었겠죠. 브라이언 아버지는 이쪽 부분이 좀 있긴 하겠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이 코어 안에서 이 덩어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 마음 안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없어서 문제일 수 있고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게 없으니까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사람을 제지하는 데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들의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또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밤 4차선 도로에 양식 냉장고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도로에 빨간 불이 있을 때 밤에 그냥 혼자 쭉 건너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하여간 사람들 다 힘들어 죽겠는데 4차선 도로를 서 있어. 뭐 후다닥 건너갈 수도 있는데. 내지는 육교가 50m밖에 육교가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새벽 3시에 나는 짐을 들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훅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일종의 플렉서빌리티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가, 이제 그 사람의 내적 기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